안녕하세요. 돌팔이 도사입니다. 저번에 영상을 올린 후에 텀이 좀 길었죠.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첫째로는 몸이 좀 안 좋았고, 둘째로는 좀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하는 것 없이 바쁜 사람인데, 사실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꾸벅, 꾸벅. 그래서 이번에 볼 주제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장마도 시작됐고, 여름인데, 여름에 집중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원래 사람은. 왜냐면 사주라는 게 뭐 통계학이다, 아니다, 뭐 점술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다 틀린 말이고요. 통계학도 아니고 점술도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 정확한 말은 아닌데 기후학입니다. 이 사주라는 게 원래 태어난 시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년월일시로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건데, 그게 주로 본인이 태어난 시간, 낮인지 밤인지,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속한 계절, 기운, 뭐 또 차갑냐 따뜻하냐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운명을 따질 때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올리는 영상도 이제 여름에 집중해야 할 메시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 자, 이제 우리 늘 하던 대로, 자, 이렇게 6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자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위에서 왼쪽 위부터 1, 2, 3, 4, 5, 6 해서 번호로 1, 2, 3, 4, 5, 6번 해서 마음에 드는 그냥 번호로 이걸 고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고르셨으면 이제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은 어떤 금전적인 일,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 뭐 거창하게 말해서 사업,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뭐 소소하게라도 돈이 되는 일을 시작을 하셨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천천히 서자거든요. 우리가 서행한다, 느릿느릿하게 간다, 걸어간다. 그러니까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걸어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분자입니다. 이게 분발하다, 또 흥분하다, 또는 격분하다, 또는 분투, 싸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빠르다, 빠르게 달려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으나 걸어갔으나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예, 힘써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왜 금전이다, 처음 했던 일이 금전에 관련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서자잖아요. 이걸 잠깐 보시면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게 화면이 항상 작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서가, 이거는 이게 갈행자예요. 이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거에서 이렇게, 이게 나이어자를 더한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 두 자를 더한 거잖아요. 이걸 파자를 해보면. 그런데 이 자는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그으면 뭐죠? 예, 쇠금자가 됩니다. 우리가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 자 다 알 거예요. 이게 성김 이렇게도 되고 쇠금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거가 어느 정도 금전적 성격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저는 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 중간 거를 보면, 그죠? 이게 분자인데, 우리가 분분하다 할 때 분쟁이다,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실사가 나왔잖아요. 실이 어떤 속박, 구속 이런 뜻도 있고요, 첫째로는. 두 번째 뜻은 이 실이 비단, 옷, 아주 화려한 옷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 분자 중에 맨 아래가 밭전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은 다 땅이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된 게 다 나온 겁니다, 이 세 개가. 좋은 옷, 땅, 부동산, 그다음에 금전, 현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다 돈과 관련된 냄새가 많이 나요, 이 글자들을 다 보면, 제가. 그런데 처음 시작은 조금 미미할 수 있는데, 그 느릿느릿하게 걷던 이 실, 속박을, 여기 칼도자가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칼도자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 실을 잘라버린 겁니다. 잘라버리고 이제 속박이 풀렸잖아요. 밧줄이 풀렸기 때문에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요. 지금 이 분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냐, 이 분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밭전자잖아요. 이걸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밭이 있으면 이 밭에 이게 새 모양이거든요. 이 밭전자 위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갖고, 그림 못 그려도 죄송해요. 이렇게 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뭐가 자랐기 때문에 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수아비도 세우잖아요, 참새를 쫓으려고. 그러니까 밭에 뭐가 난 형국이거든요, 이게 지금 분자가. 그러니까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먹을 게 생긴 겁니다, 이 분자는. 밭 위에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밭 위에 새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왜? 밭에 뭐가 났으니까 누군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또는 같이 노력했지만 거기에 얹어서 누군가 나쁘게 얘기하면 뺏어 먹다, 또는 무임승차하다, 프리라이더처럼 이렇게 내가 이룬 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밭 위에 새가 있기 때문에, 참새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처음에 금전 관련된 일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결과가 좋은데 잠깐 내 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새가 와도 밭에 있는 거를 다 뜯어먹지는 않죠. 그래도 웬만하면 무슨 뭐 메뚜기 떼가 아닌 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염두에 주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좋은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진 일퇴. 일진일퇴 우리가 공방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언에 나온 메시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발 나가면 한 발 물러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근데 여기서는 천천히 갔다가 나중에 뛰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점이랑 여기랑은 지금 매칭이 안 돼요.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사실. 매칭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러니까 한 발짝을 디디더라도 조심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진일퇴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기보단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조언은. 왜냐? 밧줄을 끊고 겁나게 빨리 뛰어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마지막에 밭 위에 이 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가 밭에서 난 곡식을 지금 쪼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 출현했을 때는 조금 천천히 봐가면서 완급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불필요하게 내가 이만큼 가졌다, 또 내가 이만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걸 말하기도 해요. 이건. 왜냐면 굳이 잘 되고 있는 거를 여기저기 알려서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컨대 유튜브 같은 거라든가 뭐 1인 방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려는 분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질투를 하든 뭘 하든 일단은. 그런데 이거는 결과가 지금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이 알려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완급 조절을 속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걸로 좀 보이고, 처음 시작은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마지막에 내가 좀 콩고물이 있다, 좀 뭔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티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1번 분은 전반적으로 좋은 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예.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거든요. 천천히 시작해서 마지막에 잘 되는 게 이게 가장 잘 된 정석입니다. 원래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점괘는 그렇게 나오면 가장 좋다고 봐요. 타로든 뭐 주역이든 또 사주든 뭐든. 그래서 1번 분이 가장 지금 정석적으로 잘 나온 겁니다. 사실 뭐 바디에 새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가 된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1번 분은 뭐라도 시작하시고 아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안 하셨으면 시작을 하세요. 예, 너무 급한 마음을 두실 건 없고요. 1번 분은 여름에 운이 좋습니다. 예, 1번 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은 이게 공교롭게도 너무 비슷한 글자들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 일단 이게 충성하다 할 때 충이거든요. 충성! 이렇게 하는 거. 충성! 이렇게 따고 쉐쉐! 충성. 그죠? 그리고 이거는 벌레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필꿀이고요. 그런데 일단 발음이 비슷해요. 굴. 굴. 우리가 한시 할 때도 이렇게 끝 발음, 음운,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 음이.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발음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뜻도 비슷해요. 굴하다, 굽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충성하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주체는 저잖아요. 내가 충성을 하고 내가 굽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 하냐? 중간에 이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파리들, 소위 말하는 이 간신배들이 제가 모시는 뭐 주군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아무튼 제가 모시는 상사라든가 또는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좀 그냥 웃 어른들, 예, 제가 좀 잘 모셔야 하는 분들 주위에 이렇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질투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충성을 하고 굽히셔야 돼요. 여름에. 특히 직장에서. 이분들은 주로 그 사업을 하신다거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라기보단 주로 조직에 계신 분들이 일 확률이 큽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또는 이게 충성 경쟁 그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많잖아요. 이 글자 비슷하죠. 이게 지금 이거 꼭 벌레 이렇게 해석 안 해도 이게 원래 벌레 충자인데 그렇게 해석 안 해도 이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입구에다가 딱 뚫었잖아. 가운데 중에다가 뭘 꽂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 말고도 주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으로 해석한 거예요. 조직이나 어떤 큰 조직. 꼭 굳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명 있는 조직. 윗사람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윗사람을 정점으로 아래 여러 명의 좀 밑사람? 부하? 직원?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종일관 굽혀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모양도 비슷해요. 이게 날출자를 위로 올리면은 이게 충자랑 비슷해지거든요. 이게. 그잖아요. 이게 좀 입구에다가 뭐 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모양이 다 비슷해요, 지금. 시종일관. 그래서 여름에, 이게 사실 여름이 마리주와 바캉스의 계절이고, 뭐 호캉스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분노의 계절이었거든요, 여름이. 우리 때. 우리 때라면 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조금은 돼요, 저도. 그런데, 옛날에는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다 그래가지고, 뭐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말 많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좀 잘 넘기셔야 됩니다. 특히, 약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일관적이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조심하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메시지가. 그러니까 참으셔야 돼요. 이 여름을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럼 이 여름을 넘겼을 때, 전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잘 골라야 될 텐데. 자, 좋은 점으로 창해 일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창해라 하잖아요. 넓고도 큰 바다를 창해라고 합니다. 그 넓고도 큰 바다 중에 하나의 좁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쌀은 믿고 의지할 데도 없고요. 바다에 비해서는 세력이 매우 미약한 겁니다. 결국은 이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아직은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거나 좀 뭐라 그럴까 척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세력 자체가 굽혀야 됩니다.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직장을 안 다니고 조직에 몸을 안 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힘이 없으신 거예요. 또는 운이라든가 어떤 기력, 기세 이런 게 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은인자중하면서 실력을 키우셔야 해요. 지금 명확하게 조언점까지도 일관되게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서 제가 뭐 또 뭐 조미료를 쳐서 뭐 그래도 이 점이 더 좋습니다. 뭐 이건 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인기가 없어질지라도 또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분은.
하지만 제가 늘 말하죠. 운이란 거는 계속 부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또 여름이 안 좋다고 해서, 그, 항상 안 좋으란 법은 없는 겁니다. 운이란 건 항상.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인자 중 하면서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약간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반드시 운이 안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을 비축하라. 예, 누가 시비를 걸거든 좀 참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시비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뭐 좀 뭐라 그럴까? 뭐 시비를 건다거나 아부를 한다거나, 내가 모시는 상관한테 아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라든가, 좀 나에 대해 참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얘기한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번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3분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분분은 아까 제가 1번분을 할 때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3번분은 조금 반대입니다. 3번분은 시작은 굉장히 세게 나갈 수 있지만 마지막엔 조금 흐지부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길로자입니다. 근데 그냥 길이 아니라, 이게 도로 할 때 길도자가 다르고 길로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좀 발족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다니는 발을 의미해요. 이게 발인데, 발은 딱딱하고 힘이 세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하중을 바치는 거거든요. 이게 딱딱하고 강맹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예, 쇠약하다, 약하다. 근데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이게 아래 보면 이게 깃털이거든요. 이렇게 휙 네 개로 된 거예요. 이 아랫부분, 여기가 이게 깃털이거든요. 이 중간도 뭐죠? 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고체, 딱딱한 발, 딱딱한 길, 딱딱한 것에서 약한 실이라든가 솜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고체같이 딱딱한 것에서 부드러운 면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일단. 그리고 이게 푸를 녹자인데, 이거를 이 물수습은 이 마지막 오른쪽 맨 아래 이거를 없애고 돼지 시자를 써버리면 이 연자가 되거든요. 연결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연약하다 그렇게도 쓰여요. 이게 형상이.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세게 해보자, 으쌰 해보자, 그렇게 나갔는데, 마지막은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스물스물 해갖고 유야무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과 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뒤집게 나왔습니다. 3분분은. 그래서 3분분은 이 초심, 처음 먹었던 마음, 처음 먹었던 의지, 처음 먹었던 그 결기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꼭 의지 박약이 아니더라도 좀 뭐 더우니까 더위를 좀 탄다든가, 또 좀 뭐 배탈이 난다든가,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길로 짜지만 이게 또 멀리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냥 짧은 길이 아니라 발로 뚜벅뚜벅 한 발 한 발씩 멀리 가야지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주로 고시, 수능,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또는 기타 자격증 시험들. 그러니까 연 단위로 보는 것들 있잖아요. 뭐 토익같이 한 달마다 보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연마다 보는 것. 그래서 진검승부, 연마다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시험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요즘은 저 도서관이 문을 닫죠, 자주.
또는 다 열어도 잠깐 열고, 특히 공공도서관들. 그래서 그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즌이. 그래서 집에서 하거나 또는 뭐 에어컨 없이 공부하거나 또는 에어컨을 많이 틀고 자거나 그런 등의 이유로 건강이 상해서 원래 의도했던 공부량, 원래 의도했던 시간량보다 덜 공부하거나 목표를 덜 이룰 확률도 있습니다. 이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체육관도 막 닫고 하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땐 사업보다는 그런 걸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공부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뭐 몇 킬로를 빼겠다라든가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 그러니까 달성의 여부가 운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 3번을 많이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당연히 좋은 점을 뽑아 봐야겠죠? 와, 소름. 소름, 소름. 자, 뭐죠? 나 진짜 소름. 강모지말. 뭐죠? 강한 쇠뇌의 끝. 강한 화살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화살을 쭉 당겨서 뿅 쏘잖아요. 그럼 그 화살이 잘못 맞추면 바위도 뚫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센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힘빨이 다해서 이제 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 그 바위를 뚫던 화살도 종이 하나도 못 뚫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되면. 강노지 말이.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이는 뚫겠지, 솔직히. 좀 비유가 좀 과장이 심한데 아무튼 이제 그만큼 끝발이 다 했다는 거거든. 강노지 말. 자, 처음에 세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약해졌어. 처음에 셌는데 마지막이 빈약해. 그죠?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작심삼일, 이런 거. 작심삼일, 이런 거 경계하시고, 의지란 거는 결국은, 진짜로 작심삼일이란 말대로 3일밖에 못 가요, 길어야. 그러니까, 의지를 오래 지니고 있으려면, 실제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약속, 자기와 약속 계획. 의지라는 거 나중에는 다 시간이 가면 귀찮아지고 물러져요. 친구끼리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공부하자 해도 꼭 친구들끼리 그 공부하러 가면 놀게 되잖아요. 야, 우리 조금 힘드니까 한 시간 했으니까 한 2, 30분 뭐 PC방 갔다 오자. 야, 뭐 좀 내려가서 바람도 좀 쐬고 못다한 얘기도 좀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가리 시간이 이제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상하게 도서관에서 하는 그 노가리가 참 재밌어요, 그게. 지나가 보면 참 별말도 아닌 건데, 그렇게 재밌어, 그게. 참, 그 신기해. 그러고 보면 공부하러 간 건지 놀러 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똑같이 나왔다는 거지. 이 작심삼일.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뭘 하며, 언제까지는 뭘 하고, 얼마만큼 동안만 자며, 얼마만큼은 뭘 한다. 이렇게 딱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점사하고는 달라, 이거는. 점은 이렇게 나온 거지만,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 같으면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분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4번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분은,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용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부자거든요? 우리가 부속하다, 부착하다. 이런 거, 부속하다, 부착하다. 그러니까 따라 붙는 거.
나쁘게 얘기하면 꼬붕.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죠? 갑. 이게 갑옷도 되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기할 때 갑도 되고요. 갑질하다 할 때 갑도 돼요. 그러니까 꼬봉에서 갑이 된 겁니다. 꼬봉에서 쫄다구 해서 갑이 된 거예요. 짱이 된 거예요. 장군이 된 거예요. 이 부자는 또 이게 좌부방이라 갖고 이게 좌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이 맨 왼쪽에 요거 부분. 이게 방패 이런 뜻이 있어요. 언덕 이런 뜻도 있는데 방패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게 갑옷이 이것도 방패, 갑옷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뿅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칼같이 날카로운 거, 찌르는 거, 지팡이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갑주를 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장군이 이게 그러니까 방패로 수비적인 수세적인 입장만 취하다가 이제 칼을 들고 또는 지팡이를 들고 갑주를 읽고 호령을 하는 겁니다. 호령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괴가 나온 겁니다. 메시지가. 이 분도 싸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는 안 돼요.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안 되지만 중간에 분명히 굉장히 저항도 클 거고요. 어떤 뭐라 그럴까 실패? 약간 실패 위기도 있고 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괴롭고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분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이 찐따가 이 찌질했던 사람이 갑이 돼 있습니다. 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그 악조건을 깨고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거를 밀어붙이셔야 돼요. 어쩌면 그 신념대로 밀어붙인 것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엔 조금 릴렉스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덥다고 해서 릴렉스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방패, 창, 갑옷, 싸움, 전쟁 전부 전쟁 관련된 괴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 진짜 누구나 다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그런 것보단 지금 시대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이렇게 전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전투적인 괴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딱 봤을 때는 저도 좀 한문에 대한 나름 일가견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이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나름 자신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전투적인 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쉰다거나 논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과감하게만 해보십시오. 예. 여기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인도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냥 지르세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고백하십시오. 단 너무 막 가지 말고 적당한 타이밍과 시기와 조건을 갖춰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성분도 해당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또는 너무 스펙이 좋은데? 너무 잘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직진해보세요. 이거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4번 분도 그래서 잘 나왔지만 그래 이게 뭐냐? 원화소복 앙화 죄와 나쁜 일들이 멀어지고 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좋다는 거지. 응? 이렇게 싸워 나갈수록 나쁜 일들이 멀어지고 좋은 일, 복이 불러 들어온다. 복이 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뭐 이제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4번 분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하나. 용기 두 글자입니다. Do it now, right now. Okay? Understand? Do it now, right now. 자, 4번 분 해석은 여기까지.
자, 5번 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글자가 나온 거니까 제가 글자대로 해볼게요. 공교롭게도 또 발음이 비슷해요. 불. 이 묵은 침묵하다 할 때 묵자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 조용히 있는 거. 쉿,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아무 말 안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묵자 할 때, 이게 그러니까 검은 것, 검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불자입니다. 떨치다. 다 떨쳐내는 것. 쓸어버리는 것. 또는 이걸 돌필, 이렇게 해석도 해요. 발음을. 이렇게 돌필. 맹자에는 돌필이 나오거든요. 맹자에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떨쳐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씻어내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침묵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 거무르기 나왔잖아요. 지금 공교롭게도 발음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둘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뭐냐? 지난날의 묵은 때입니다. 이건 지난날에 모르겠어요. 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마 우리 5번 분들은 뭐라 그럴까? 조금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셨거나 또는 더 심하게 말한다면 사회상교와 반하는 행동을 그것도 몰래 하셨거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여기서는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윤리적이든 법적이든 그런 걸 하셨거나 또는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도의상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도의상 내가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굳이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있는 것들 약간 음흉하게 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도 그런 것처럼 내가 도의상 이거는 이게 말을 해주거나 개입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음으로써 뭔가 잘못되게 된 것들 그런 오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오점이 있어요.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A라는 사람 참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도 그 A라는 사람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잘 때까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나 밖에서 일할 때나 항상 맑고 깨끗한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보일 때는 그렇게 잘할 수 있어도 안 보일 때는 그 사람이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음적인 면이 있다는 거지. 음험한 면이. 그런데 그 정도가 제가 봤을 때 5번 분은 조금 세신 것 같아. 그러니까 쌓인 거지. 이 좀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좀 뭐 일이 막히든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든 좀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떨쳐내라. 다 쓸어버려라. 이 손수에 나왔잖아요. 이걸로 다 이렇게 쓸어내는 거지. 지금 이 책상, 이게 지금 바탕이 파란색이고 약간 보라색 기운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다가 검은 먹물을 부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닦아야 되잖아. 이 상태로 촬영 못 한다고. 이 상태로. 닦아야지, 손으로. 한두 방울 여기에 이렇게 검은 거 묻은 거는 그냥 보는 사람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잉크를 여기다 부어버리면 이게 못 한다고. 이거를 갈아엎든 닦든 빨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검은 딱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 초중반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게 쌓인 거야.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이 쌓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본인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5번 분들이. 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글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 나온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조금 돌아보시고 풀어갈 거는 풀어가셔야 됩니다. 누구 손으로?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해결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100% A의 잘못, 100% B 잘못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로 대부분의 일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름은. 원래 불교의 이론이든 동양 철학의 이론이든 또는 뭐 성리학이든 뭐든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어떤 응보, 결과들은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남이 해준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업보가 싸는데 뭐 무당한테 굿하고 뭐 쇼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가 미안한 사람이 있다. 그럼 가서 야 이건 내가 미안했다. 내가 술 한잔 할게. 내가 다음부터 잘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내가 좀 너무 게을렀다. 또는 내가 너무 좀 의무를 방기했다. 그런 거는 말로만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이게 손수자가 행동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착수하다 그런 거니까 사소한 거라도 내가 해본다. 또는 내가 담배를 못 끊어요 지금. 담배를 못 끊는데 예를 들면 근데 담배를 내가 피는 담배를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내 새끼들 이런 애들이 이제 폐가 안 좋아져.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끊어야지. 가족들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내가 끊어야지. 이게 또 손수자잖아요. 거무륵자. 이게 검은 연기 같은 거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담배를 내가 올해 좀 끊어야겠다 이런 사람 이런 분 있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은 기아로. 예, 하다못해 전자담배를 하시든지 그럼 뭐 모르겠어. 전자담배가 이게 끊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는 담배는 안 피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5번 분도 메시지가 있는지. 자, 그래, 응? 그래. 이게 나왔잖아. 우리 이게 수능 지문에도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라고요. 이게 뭐죠? 견위수명. 위태로움을 보거든 내 목숨이라도 내줘라. 진짜 뭐 오토바이에 치일 사람을 내가 가서 구해줘라 이런 의미라기보단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게 목적과 맞게 해석을 해야지. 그럴 정도의 각오로 내 목숨을 던질 각오로 끊어내라 이겁니다. 오점이 있으면 끊어내라 이거예요. 그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지금 5번 뽑으신 분들은 어쩌면 어떤 기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남에게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어떤 건강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뭐 암까진 모르겠는데 혹시 5번 분들 뭐 암 환자 있진 않겠죠. 어쩌면 그지? 근데 그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 명이 보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명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뭐 건강 이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라 빨리 목숨을 걸 각오로 뭔가를 끊어라. 뭐 그게 술이든 담배든 뭐든 뭐 진짜 심하게 마약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없겠죠. 설마 뭐 제 방송 뭐 몇 명이나 본다고 솔직히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좀 위태로운 기울일 수 있으니까 끊어라.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 평소에 건강이 안 좋다 5번을 뽑으신 분들이 내가 평소보다 좀 뭔가 몸이 안 좋다. 아 그럼 이번 여름에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이게 지금 묵이랑 이 흙이 이게 안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어딘가에 숨겨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안 좋은 요소가 지금 어딘가에 숨겨 있기 때문에 손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진짜 5번 분 중에 몸이 안 좋으신 분이 혹시라도 있었다. 이거 재수 없으면 수술해야 될 수 있어요. 이게 심하면. 그러니까 5번 뽑으신 분들은 안 그러면 다행인 거고, 안 그러면 제가 돌팔인데, 제가 돌팔이 도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너무 다행인 거고. 그런데 아무튼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참에 아주 뿌리를 뽑아라. 대충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생 결단을 낸다. 이런 각오로 확실하게 부정한 것에서 다 끊어내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5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5번 해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6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분은, 이게 참 부럽고 질투나는 이게 글자인데, 6번 분은 이번 여름에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6번 분은 이번에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는데, 그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이 글자의 흐름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가장 글자의 흐름이 좋으셔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이게 구문, 구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냥 기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기둥.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쓰는 기초 공사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을 세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기초 공사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구조, 뭐 기둥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당이 나온 겁니다. 집당자, 건물. 그냥 기초 공사만 했는데 건물이 돼버린 겁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진행 중이었던 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식당 할 때 당이에요. 명당자리를 할 때, 국회의사당 할 때도 이자입니다. 이 당자. 그러니까 지어지고 있던 구조만 세워놓고 뼈대만 세웠던 기초적인 것이 이제 완성된 건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나왔죠? 눈한자. 손수자가 없죠. 내 손으로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 손, 내 노력이 들어오지 않고도 완성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황에 의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오던 일이 내 의도와는 달랐지만 어쨌든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기란 거지. 지금 이번 여름에 6번 분은. 근데 뭘 하지 않고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6번 분은.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뭐라도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라도 하십시오. 시도라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번 이 6번을 뽑으신 분한테 이런 조언을 해도 되는지 조금 고민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 구조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이 획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나무목의 이 구자가 생각보다 정교하게 지금 짜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괜히 결국 가만히 냅둬도 완성이 될 이 구조물을 괜히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더 잘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워라. 게으름을 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잘 짜여진 구조, 이 잘 만들어진 그림에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하지만은 또 하여튼 속담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잘 만들어진 그림에 뭘 그려놓으면 망한다 그런 저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사자성어가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잘 되어가고 있는 거를 애써 내가 손을 쓰는 게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이게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도 해야 할 때가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번호, 이 6번을 뽑으신 분들이 아무튼 기존에 뭔가 돼 있으셔. 지금 본인이 했든 남이 해 놓은 것이고 하여튼 기존에 뭔가 돼 있는 게 있으신데 이게 곧 완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내가 노력을 해서 굳이 이 일에 계획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좀 눈한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보고만 있으라는 거거든 이게 사실. 필요하면 이게 손수자가 나올 텐데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갈행자라든가 그런 게 나올 텐데 이게 행동하는 글자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냥 6번 분은 이번에는 마음 느긋하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관리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놀라는 게 아니라 평소 하던 대로만 쭉 하시고 그 외에 뭘 더 잘한다라든가 더 뭐 의욕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든가 뭐 괜히 필요 이상으로 뭘 조작을 가한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굉장히 잘 구축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언점을 한번 볼 텐데, 마지막 조언점, 6번 분에게. 자, 간뇌 도지가 나왔습니다. 간과 뇌가 땅바닥에 다 흐트러져 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로 지금 쭉 높이 쌓아 올렸는데, 거기서 수백 개의 인부들이 거기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실수로 뭔가를 2개 올릴 걸 3개 올린다든가, 2개 올릴 거에서 1개를 빼버렸다든가 해서 이 쌓아놨던 구조물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백의 인구가 죽거나 최소 중상을 입겠죠. 그죠? 이 간내도지가 그런 말이거든요. 간과 뇌가 터져갖고 몸속에 삐져나와서 땅바닥을 다 적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버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결국 여기 핵심은 오버를 안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웬만하면 제가 다른 분들은 뭐라도 하세요 하는데, 이 6번을 뽑으신 분들은 평소 페이스대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 페이스, 평소 먹던 음식, 평소 먹던 생각, 평소 하던 습관, 평소에 자던 때, 자는 시간 등등등등. 평소 하시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혹시 시험을 준비하신다. 여름 중에 무슨 뭐 시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 예? 혹시 뭐 계약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시험이 있다 그러면 손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 두꺼운 책, 2000페이지, 1800페이지 되는 책을 눈으로 솔솔솔 보고 머릿속으로만 그때 그 단원에 뭐가 있었지? 아, 그때 뭐가 있었지? 아, 여기서의 주의점은 뭐였지? 그렇게 딱 핵심만 집어넣고 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걸 더 공부한다거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여름엔. 평소 하던 대로, 평소 하던 양, 평소 원래 계획했던 그 수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도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양을 무조건 늘린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더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히 어떤 전문 자격증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넓힌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원래 페이스대로, 원래 하던 범위,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퍼펙트 할 겁니다. 6번 분은. 그래서 6번 분 해석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1번부터 6번까지 여름에 집중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산다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노력이란 거는 결코 무시 못할 요소긴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도 시기에 맞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과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노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거는 논할 가치가 없고요. 여기서는 노력을 똑같이 다 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방향성이라든가 효율성, 또 운의 요소, 운이 뭐 거창하게 뭐 사주에서 말하는 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하는 행위에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목적 적합한 것인지, 또는 그 목적에 맞게 지금 밖에 있는 일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하는 자는 더 수월하게 일을 이룰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비효율적으로 뭔가를 노력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고요. 이 여름이 지금 또 코로나 여름이기 때문에
여느 여름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쪼록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이거나 또는 그냥 지나가다 보신 분들도 좀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 이번에 안 좋은 괴가 나와도, 안 좋은 글자가 나와도 다음엔 또 분명히 좋은 글자가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운이란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타서 노력을 하시면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운이 안 좋을 때 또 노력을 하면 또 노력한 거에 비해 또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순간의 운의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6월에 집중할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꾸벅.